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에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사저가 될 서초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상황도 시끄럽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유는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인사들에게 배신감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는 목소리도 대선 후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영상 먼저 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야, 여기 올 줄 모른다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뭐 어떻게 오시면은 저기 박수야 못 치더라도. 먼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언제 나가느냐가 좀 관심사입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내일 오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 파면된 이후에 이 한남동 관저에 일주일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권의 그 의견에 따르면요, 이 내일 오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인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짐의 일부는 이미 그 서초동 관저로 이미 이동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예. 자택에 대한 수리 보수도 완료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어떤 움직임이 좀 감지되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졌는데요. 지금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를 포함해서 모두 데리고 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경호팀도 50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시기가 관계자들은 금, 토, 일 중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세금이 쓰여졌다면 전 대통령인데 이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인데 이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뭐 전기나 수도, 가스요금 같은 것들, 이 공공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 예. 지금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민원도 제기가 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기간에 그 발생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면 이거는 부당한 예산 낭비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사용한 당사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할 계획이 있는 거냐, 예. 혹은 이 퇴거 지연에 따른 비용을 어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달라,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면이 됐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비용을 치러서는 안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대통령 사저에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되다 보니까 다소 긴 시간은 아닐지언정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논란이 제기된 것이고요. 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즉시 퇴거한 게 아니라 한 2일 정도 시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때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2일을 초과해서 이제 11일, 내일 이제 퇴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이 다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예. 일각에서는 민간인 신분인데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이 합당한가, 환수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도 무자격 세입자다, 불법 점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 이를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경호 문제인데 경호도 한 50명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저에서 왜 사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경호 문제가 조금 이제 경호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밝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일단은 뭐 5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 지금 파면이 됐을 때도 뭐 연금도 박탈되고 뭐 국립공원 묘지 안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는 다 박탈이 되지만 예. 경호만큼은 이제 어쨌든 뭐 최장 10년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50명의 안팎으로 인원이 구성이 돼서 아마 이제 사저로 이동한 후에 경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저의 최근 모습 한번 요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 나무 사이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상자들을 트럭이나 승합차 같은 데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더라도 트럭이 있죠. 탑차가 와 있죠. 여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짐을 아무튼 싣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임박하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서초동으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초동 주민들이 대통령 신분으로 살았을 때하고는 조금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집회 신고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소음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니 입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고 지켜 세우던 것은 지난 예전 일이다. 윤 전 대통령 일가의 흔적을 아파트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입주민 다른 B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오갈 때 걱정이다. 특히 극렬 지지자들이 와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문제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 잠시 거주했던 그 기간에도 이 윤 대통령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선물들이 오잖아요. 예. 혹시라도 해서 1층에 검문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호상의 어떤 검문을 실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 여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은 혹여라도 불편함이 있을까 봐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는 뭐 드는 생각이 이 소음 문제가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로 옮겨갔을 때 그 앞에서 시위하던 모습 기억나시죠? 혹시나 이런 소음 문제들이 여기가 밀집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강승희 아나운서, 뭐 사진이 하나 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사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현재 이 아파트 안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입주닷 대표회의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철거해달라. 아, 철거해달라. 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요청이 들어간 상태고 이거를 어떤 회의를 거쳐서 철거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초동에 가는 데는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많이 키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물의 위치 자체가 중앙지법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맞아요. 이제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게 되는데 사실 뭔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또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넓은 공간이 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뭐 경호 문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별도로 마련된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다른 뭐 전 대통령의 그런 비해 봤을 때는 조금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동으로 옮겼다가 이런 뭐 집회나 시위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내곡동으로 옮겨갔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갔다가 아마 이런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뭐 이른 시일 내에 또 제3의 공간으로 가서 이제 뭐 반려동물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전 대통령에게 반려견, 반려묘는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같이 있는 사진, 뭐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좀 넓은 데보다 이제 어디 뭐 단독 주택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은퇴한 안내견을 좀 제가 분양받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반려견의 아빠, 엄마라고 본인들을 소개할 정도로 애착이 컸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순방 때 받았던 강아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국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아지 2마리를 예.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국견인 알라바이라는 종인데요. 그 당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강아지였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그러네요. 강아지네요. 품에 예. 쏙 안길 정도로 작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아지가 지금은 꽤 많이 컸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후 그때 당시엔 5개월 정도였던 그 강아지가 지난해 11월에 그 옮겨질 당시에 찍힌 사진을 보면요. 초대형견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같아요. 네, 예. 이 키가 180cm. 네, 그리고 예. 한 달 뒤면은 2m에 육박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사실 초대형견이 되면서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으로 이전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개를 과연 관저에서 키울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파면되면서 이 반려견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기록물에 포함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물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 중에 선물을 받았던 동물이나 식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관이 그것을 이관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통령 기록관은 동물과 식물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제3의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예. 대신 이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뭐 예산에서 빼서 이제 비용을 집행을 할지 뭐 이런 예.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제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비용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고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대통령 기록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3회 지금 어쨌든 뭐 서울대 지금 동물원에서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대 공원에서도 지금 좀 난감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국견을 선물로 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정이 없다. 그럼 손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선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선물을 받은 동물을 실제 위탁 사육하다가 서울대 공원에 보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를 선물 받았었거든요. 이 풍산개 서울대 공원으로 위탁돼서 2014년까지 살았던 경우는 있었는데 다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법률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예.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 없이 또는 법률의 개정 없이 이렇게 또다시 서울대 공원에 위탁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이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와 조이는 지금 알라바이견이라고 굉장히 중대형 이제 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공원에서 위탁을 할지 그리고 그 근거 규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속적으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사실 이 동물이 외교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판다 아시죠? 중국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외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우애의 상징 이런 거라는 건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요, 2018년 9월에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고미와 송강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고미와 송강이를 위탁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관저에서 계속 키웠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퇴임 후에도 대통령 기록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저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사실상 비용이 들잖아요. 많이 들어요. 네, 뭐 예. 이 사료값도 들고 병원비도 들고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이 관리 비용 2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어떤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법제처와 행안부가 이걸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미와 송강이가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이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때 당시에 이게 감사원 감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 입장을 예.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고미와 송강이는 그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 보내져서 현재 여기서 위탁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데리고 가셔야 한다.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맞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사저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저가 일반 어떤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 이런 많은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게 또 공동주택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데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사적인 어떤 소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으로서의 어떤 상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저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 이제 퇴거를 두고 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이게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안 내도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고액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있는 서초구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그리고 또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어떤 종부세도 줄어드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주지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한 700만 원,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면은 종합부동산세도 2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안 내도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1975년에 만들어진 75 거거든요. 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 군사독재 시절에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서초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13개 구에 현재 이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초구 말고도 뭐 강남, 송파, 동작구 이렇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에 남아 있는 이 조례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손 변호사님, 당연히 저런 조례가 없는 데로 이사를 간다면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든 조례이고 특혜성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부세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경남 양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남 양산에는 이런 특례성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문 전 대통령도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런 특례 조항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원칙대로 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에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수가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경호처의 역사가 이제 창설 이래 6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 초유의 일인데 지금 이제 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그동안 이제 경호처를 사조직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권력을 남용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연판장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거기에는 경호처 직원이 총 700명에 이르는데 예. 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 내용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사실 경호처 내부의 갈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거부하느냐를 두고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부 반발도 거세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에 간부급 회의로서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나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본격화하면서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 경호팀을 편성하거나 이 전직 대통령 경호부를 편성하거나 이런 일련의 조직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본인의 역할로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는 강경파 이 상급 직원들 모두 남아서 이 경호처의 인사 운영을 우리가 단독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김 차장 입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 예. 그리고 비아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라고 관련 사실을 지금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김 차장이 지난 1월에 방송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반발을 촉발한 측면도 예. 있는데요.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라 이런 인터뷰를 둘러싸고 예. 이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병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는 발언들도 공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그 영상 보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저 얘기가요. 생일 축하 노래 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상당히 됐었어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한 가지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3년 12월 18일에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이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 파티로 진행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한 노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비 어천가라고도 지금 통하고 있는데 이 개사를 했던 그 가사가 네, 그게 또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84만 5,280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을 의미를 하는 그 숫자거든요. 예, 기억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숫자까지 언급을 해서 어떤 대통령에게 헌정성 그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그 경호처 창설 행사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헌정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그 합창단에게 어떤 그 30만 원씩 돈까지 지급이 됐다.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호 담당 경비단, 경호대 그리고 뭐 이 대통령 근접 경호대 그러니까 총 47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경호처에게 30만 원씩 그 경력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또 국회에서 또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김성훈 차장이 생일 축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실상 이게 좀 무색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연판장을 촉발시키는 일이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여기에 반대한 경호처 간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특수본에게 군사시설물 위치 같은 거를 알려줬다는 거죠. 한덕수 대행에게
해임을 제청해서 보복성 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제 그 체포영장을 2차로 집행을 하려고 했을 예. 때 그 전에 이제 경호처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인물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성훈 차장이 이런 지시를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김성훈 차장이 경찰 국수본에 이 비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간부에 대해서 그 대기 발령 조치를 했었고 이후에 이 해임을 위해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저번 달 13일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바로 징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게 이제 제청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지시를 이제 막았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보복성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예.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정작 그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광우 본부장 본인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전에 영장 청구도 신청을 했었으나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변수가 생긴 것은 경찰 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제외한 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다 보니 이 다방면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저지를 했는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이것을 지시하고 무력 행사를 하라라고 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차장, 이 본부장 모두 다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